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눈에 띄는 모습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준석이나 그런 이제 잡스러운 인간들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도 계속 뭐 떠들어댕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현주 같은 사람도 계속 뭐 떠들어댕기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준석이나 이현주가 하는 얘기가 뭐 언론 보도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파급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뭐 내부 분탕질을 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정치권 뉴스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진짜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과장 보도를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교육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옛날부터 계속해가지고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조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목소리를 심하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나 공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정교조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교조에서는 좀 조용한 그런 상태이죠. 원래 같았으면 아마 내심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수능 문제가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었다, 그것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내심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교조조차도. 그런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초반에만 저렇게 좀 과도하게 떠들지 뭐 이상은 뭐 어떻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어 있고 세상 모든 정치권의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인데요.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김남국이나 뭐 김남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사실상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단서를 검찰에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치권의 모든 뉴스가 다 하나같이 뭐 5% 모든 이슈가 전부 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얘기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약간 좀 과거에도 민주당이 뉴스를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했었을 때 재밌는 포인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바꿔 얘기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약간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심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약간 좀 모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건드려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큰 웃음을 줬던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현주가 아니라 그 누구요? 이수진도 있었고, 김남국도 있었고, 최강욱도 있었고, 하나같이 뭐 김의겸도 있었고, 하나같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학습 효과 없이 한동훈 장관을 건드려가지고 우리 그 많은 지친 국민들한테 야, 개그 콘서트 필요 없다, 뭐 한동훈 장관과 질의하는 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웃음을 줬었는데 그런 장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도 그렇게나 막 벼르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안 불러내잖아요. 고민정의조차도 세계 이제 대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대 한동훈 두 사람의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고민정이도 한덕수 총리를 불렀고, 물론 뭐 그랬다가 마찬가지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총대를 메고 내가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범계 전 장관인데요. 도대체 이번에는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어떤 헛소리를 했다가 또 개망신을 당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나치게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통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아주 중대 범죄,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있어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오랜만에 등장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는 우리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가리켜가지고 더불어 범죄당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꺼낸 얘기가, 야,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약간 좀 뭐 변호인으로서의 뭐 권리가 됐거나 뭐 헌법적인 그런 어떤 방어권이 됐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에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변호인들, 그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또 저렇게 꺼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범죄 호소인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돼? 범죄 그냥 범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장관께서는 대장동 사건만 중대 사건이고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 그렇게 비교하실 문제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법관의 영장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 박범계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전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곡해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곡해 가지고 질문하는 게 한동훈 장관한테 통하겠습니까? 대본을까 한동훈 장관이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쥐가 곡해 가지고 질문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대본에 맞받아치는 것인데, 아니 세상 천지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을 했던 거, 그거랑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또 주가 조작입니다. 이것도 막 진짜 막 유치해 죽겠어요. 막 다른 레파토리 없나? 이렇게 막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뭔 놈의 국회의원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창의성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좀 갖고 와보세요. 너무 뭐 이게 진부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한테 압수수색을 한 거를 가지고 저 사건의 변호인은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라고 따져 물으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지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재판부 자체가 다른데 이런 얘기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던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진짜 뭐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의사 일정 68항 정부 제출안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절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럼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범죄 수사 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당연히 지금도 규정 적용되고 있지 공소시효가 않습니까? 정지되는 규정이 예, 있어요? 예. 제가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해외 체류를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공소시효가 멈추냐 안 멈추냐 뭐 이거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전에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범계가 알고 있던 내용과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정도는 저렇게 이제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만큼은 똑바로 확인하고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범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와 한동훈 장관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구원투수를 하면 부릅니다. 우리 전문위원 그 앞에는 돼 있는데 뒤에 현재 개정안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검토 보고의 내용은 그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체계상 두 범죄자나 피해자나 다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검토 보고의 요지입니다. 그 박범계가 자기 구원투수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이제 묻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박범계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가 냈던 그 검토안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박범계가 이거 뭐 50%만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될지 뭐 절반도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 입맛대로 그 보고서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아는 척 해봤다가 또 저렇게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죠.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그 검토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였던 것이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글쎄요, 박범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말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박범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됐으면 그냥 뭐 민주당의 엑스맨 역할을 자처하시는 거 아닐까. 뒤로는 진짜 한동훈 장관과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내시는 분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어떻게 아직도 학습 능력이 없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옆에 이제 앉아있던 약간 멋있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김의겸이도 요즘 좀 정신을 차린 것인지 한동훈 장관 안 건드리잖아요. 뭐 김의겸뿐만이었습니까? 김남국이나 뭐 최가웅이나
등등등 한동훈 장관 다 안 건드리고 있고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학습 효과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박범계가 민주당의 엑스맨으로서 한동훈 장관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옵션은 정말 글자 그대로 박범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